안녕하세요. 백우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농업은 농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가지 종류가 엄청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농업이라는 거를 딱 접했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게 뭐냐 그러면, 기성농들이 하는 일반 농법, 그리고 친환경인데 친환경 중에서도 무농약이냐 아니면 유기농.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얘기하는데, 친환경이라고 불리는 무농약 재배나 아니면 유기농 재배를 그냥 뭉텅그려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 농법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는 유통,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판매라는 거를 조금 하다 보면 딱 알게 되는 건데, 뭐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검증되지 않았지만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그리고 고객들이,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얘가 가장 좋아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 그러면 자연산이라는 놈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통하고 있는 실제 이 유통하고 있는 엄청 많은 작목들 중에 실제 자연산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1%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자연산이 아니고는 판매가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송이버섯이나 능이버섯 같은 경우는 실제 재배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아예 재배가 되지 않는 그런 거를 빼고 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연산으로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특히 자연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산약초나 산채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일반 농하고 일단 친환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자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현재 지금 농촌의 현실은 실제로 인력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지금 올해같이 코로나가 터져버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죠. 그러면 사실상 농촌에는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꾸 그거에 대안으로 그 정부에서나 아니면 관에서나 아니면 어떤 방송에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계화요, 아니면 뭐 스마트, 뭐 이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계화를 하든 스마트를 하든 결국에 사람 손이 어느 정도 안 들어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뭐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드론으로 만약에 농약을 살포하거나 아니면 비료를 살포하거나 하면 다른 원래 인력보다 훨씬 더 적게 든다. 근데 실제로 같은 평수라면 드론으로 쳐보고 아니면 뭐 일반 그냥 저희가 이때까지 호수 줄 갖고 쳐보고 해보면 평수가 엄청나게 넓다라면 드론이 효율적이에요. 왜냐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평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사람이 그냥 직접 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들 하는데, 요즘에 그러면 스마트팜을 했다라고 쳐봐요. 근데 스마트팜을 했었을 때 그럼 거기서 수확을 할 때는 결국에 사람을 써야 되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인력을 쓴다라고 하면 1년 내내 어떤 일을 계속 꾸준히 만들면서 그 안에서 어떤 꾸준한 수익이 나야지 그 수익을 가지고 사람을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스마트팜을 하고 있어갖고 1년에 수확기에만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 수확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농가들도 다 수확기가 되는데, 보통 일꾼들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꾸준히 나를 써준 사람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 손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농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반농 같은 경우는 좀 로또일 확률이 엄청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사람들이 봤었을 때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대박, 일반농 했던 사람들. 그런데 농사는요, 누군가가 대박이 터졌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까요? 누군가는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올해 대박이 난 이유가 뭘까요? 집중호우, 그죠? 비 엄청나게 장마 길어가지고 밑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어떤 농가들은 다 망가졌죠. 그러면 밑에만 망가졌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고랭지 지역이라서 비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비 피해는 많지 않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해를 일조량에 부족했으니까 수확량이 그만큼 줄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지금 뭐 상추값이 뭐 말도 안 되게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게 비싼 이유는 엄청 단순해요. 뭐예요? 없어요. 그냥 없어.
그럼 서울에만 없냐? 그렇게 생채로 나가는 거는요, 그냥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농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해가 있다. 근데 물론 이 중에서도 저희도 농사 지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잘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돈 버신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일반농으로 했었을 때 요즘에는 옛날같이 막 무슨 제초제를 치거나 살충제를 친다 그래갖고 뭐 무식하게 막 그렇게 많이 치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약값도 비싸거든요. 또 약 한 번 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그렇게 또 넉넉하지 않아요. 앞에서 많이 남았는데 뒤에서 뭐 약값 빼야 되고 비료값 빼야 되고 인건비 빼야 되고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돈보다는 훨씬 적게 벌어요. 그래도 일반농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단 친환경 쪽 농업보다는 훨씬 더 수확량이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그러면 기본적인 해충 관리 그리고 뭐 제초 관리 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건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해도 친환경 농사를 지시는 분들보다는 뭐 제초제를 치거나 살충제를 치니까 그네들보다는 전체적인 수확하는 비용이 조금 적어요. 갈아엎을 정도 수준. 그러니까 내가 출하를 했는데 이게 도저히 마이너스야. 이거 빼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굳이 일반농을 고집하는 이유는 일하기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연농부는 친환경을 안 해봤냐? 친환경 했어요. 계속 친환경을 하다가 지금은 산채 농사다 보니까 저한테는 산채가 거의 90%가 넘는 그리고 산약초가 전부 다 그쪽 일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친환경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했었냐 그러면 강원도 지금 여기 홍천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직불금을 5년을 줘요. 네, 그 직불금 받을 동안만 했어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친환경 농법을 하면 생각을 해봐요. 수익 전체 수확량이 적잖아요. 일반 농보다. 그리고 같은 작목을 키우는데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뭐를 원하냐 그러면 좀 더 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해요. 근데 실제 시장에 나가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물건을 친환경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락동에다가 올리면 친환경이 훨씬은 아니겠지만 좀 못생겼어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크기가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사를 지시는 분들의 가장 큰 판매 루트가 뭐냐 그러면 생협 쪽이에요. 생협.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살림, 둘의 생협, 아이쿱 생협 뭐 이런 식으로 생협들이 많거든요. 그 생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쪽으로 출하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도 내 판로가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으면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으면 요 점은 좋아요. 제가 직접 유통에 뛰어들어서 내가 직접 판매를 했었을 때 친환경 인증서와 그거를 첨부해 가지고 판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다른 일반 농에서 나오는 일반 농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다음 1,000원 2,0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정도는 뭐 좋은데 그거 빼고 난 다음에는 크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뭐 유기농이 좋다 친환경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친환경도 무농약하고 유기가 있다 그랬는데 유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약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어떤 농사를 짓든 간에 돈을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친환경 농사는 실제 제초를 전부 다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돼요. 기계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비용을 따지다 보니까 자꾸 일반 농하고 친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산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냥 막 있는 거 산에 있는 거 막 따갖고 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산에 실제로 올라가시면 그만큼 없어요. 물론 진짜 신만이들이 올라갔고 그렇게 따갖고 내려오는 자연산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봤었을 때 자연산을 그렇게 대량으로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연산에 대한 기준인데요. 자연산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산양삼이라 그러죠. 장례삼이라 그러죠. 장례삼은 엄밀히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인삼 씨앗을 산에다가 뿌린 거를 장례라고 얘기를 하고요. 산양삼은 뭐 산삼 씨앗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산삼 씨앗을 갖다가 산에 뿌려갖고 만드는 그래갖고 만드는 삼이에요. 산에다가 뿌렸죠. 그런데 거기 산에 실제로 올라가시면 고랑 켜시고요.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으세요. 전부 다. 걔는 자연산일까요? 아닐까요? 산에서 키웠어 자연산이야 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자연산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산은 뭐예요?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예요? 산에서 길러준 아이들이거든요. 지가 알아서 씨 떨어져 갖고 거기 밑에 있는 부엽토를 가지고 지가 알아서 자란 아이. 근데 그런 아이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확실한 거는 송이하고 능이하고는 확실히 자연산이고요. 그냥 생물로 받으셨다 그러면 걔는 자연산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완벽하게 재배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배가 되지 않는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연산이라고 받았는데 자연산이 아닐 확률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는 자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거는. 그래서 여기는 자연산하고 비슷하잖아요. 자연산하고 비슷한 거하고 자연산은 다른 거예요. 일반 농이 지었던 작물은요, 보통 가락동에서 많이 유통돼서 우리가 실제 보고 있는 어떤 유통센터들로 많이 가고요. 뭐 마트나 이런 쪽으로요. 그리고 친환경에서 유통되는 것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협 쪽에서 많이 유통이 돼요. 그런데 웃긴 거는 유독 자연산이라는 이름을 달면요, 개인 유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개인 유통을 많이 하면서도 되게 웃긴 게 뭐냐 그러면 엄청 비싸요. 비싸다고 명품은 아니다. 그런데 비싸면 비싼 값어치는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어떤 이 부분에서는요,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알아보시고 또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같은 돈을 들여서 좋은 걸 먹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농법이 있었을 때 그 농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덥고 지금 정신없이 일하다가 찍은 거라서요, 너무 두서없이 말한 것 같네요. 제가 좀 더 정리가 되면요, 나중에 좀 편안하게 앉아갖고 좀 정리를 해갖고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